강남 한복판에 좀비떼가 출몰합니다. 좀비떼는 순식간에 건물을 점령해요. 이 와중에 건물주가 트롤짓을 하고 경찰 안 돼! 우리 건물값 떨어져! 경찰은 절대 안 돼! 결국 강남 전역에 좀비떼가 창궐해버리는데 과연 건물값 방어하려고 좀비 세상을 만들어버린 아줌마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늦은 밤 수상한 괴한 2명이 컨테이너 박스를 기웃거리고 있었으니 이 괴한들의 정체는 바로 값비싼 수입품을 빼돌리는 좀도둑들이었어요. 형님도둑 왕이는 능숙하게 문을 따고 곧바로 내부를 확인하는데 상자 안에는 순금 장신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단숨에 떼부자가 되어버린 좀도둑 브라더스. 그러나 이때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고 고양이는 곧바로 왕이에게 달려드는데 날카로운 이빨로 왕이의 목을 그대로 물어뜯고 그런데 왕이는 고양이에게 물린 것 치고는 엄청난 통증을 느낍니다. 이어서 왕이의 상태가 이상해지더니 형님! 뭐하세요? 순식간에 짐승처럼 돌변해요. 곧바로 동료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왕이. 그러더니 왕이는 갑자기 힘없이 한강에 꼬라박힙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는데요. 하지만 이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왕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왕이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좀비가 되어버려요. 이어서 왕이는 홀린 듯 어딘가로 향하는데 그곳은 바로 인구 50만의 대도시 강남이었죠. 결국 왕이는 강남 시내에 도착하고 배고팠던 왕이는 오자마자 미친 짓을 벌입니다. 왕이가 식당에서 생고기를 훔쳐 뜯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우리 가게 들어와서는 다 미친놈처럼 뜯어먹는다니까. 이런 짐승 같은 모습은 경찰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가 도망쳐버려요. 이렇게 경찰과 왕이의 추격전이 벌어지는 사이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서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열정만땅 사회초년생 현석이었죠. 사실 현석이가 이렇게 신나게 출근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현석이는 오늘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현석이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고 엄마 서울에서 고생하지 말고 같이 참외 농사나 짓자니까. 어머니의 귀찮은 잔소리에 기분을 잡쳐버려요. 아 엄마 좀 심지어는 어깨빵까지 당하는데 어깨빵을 친 건 바로 좀비가 된 왕이었죠. 아저씨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왕이 현석이가 한눈을 판 사이 도심 방향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현석이를 열받게 하는 일이 또 생기고 말았으니 아 왜 끼어들어? 니들 술에 약 탔지? 그건 바로 현석이의 직장 동료이자 썸녀 민정이가 양아치들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분들한테 약 먹인 거예요? 불의에 맞섰다가 양아치들에게 두드려 맞게 생긴 민정이. 난 변호사야? 바로 이때 저 아줌마라니 백마탄 왕자 현석이가 상황을 정리하는데 아침부터 이러지들 마시고 자 각자 갈 길 가시죠. 자 오케이 자 우리도 갑시다. 하지만 그러자 현석이는 애써 웃으며 양아치들을 달래봅니다. 오케이 한 대는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그럴수록 양아치들의 분노 게이지는 수직 상승하고 등이를 그냥 야이 새끼야! 결국 개빡쳐버린 현석이는 순식간에 양아치들을 제압해버려요. 사실 현석이는 태권도 국대 출신으로 이런 양아치들이 상대가 될 리 없었죠. 방심했네. 야, 너 딱 기다려. 그만 안 돼. 아우 저 그런데 민정이는 현석이에게 싸늘하기만 한데요. 사실 민정이는 현석이가 괜한 싸움에 휘말려 인생을 망치면 어쩌나 걱정했던 겁니다. 저쪽에서 좋은 변호사 써서 들어오면 우리 현석 씨가 깜빵 갈 거예요. 현석이는 차갑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정이를 좋아하고 있었고 민정 씨 표정이 안 좋길래 매일같이 민정이에게 들이대고 있었어요. 저 오늘 좀 멋있지 않았어요?
드디어 현석이가 용기를 내 데이트 신청을 해보지만 오늘 끝나고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철벽녀 민정이에겐 먹히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러자 현석이는 구질구질하게 민정이에게 매달려 보는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동료애로서 웬 아줌마 하나가 현석이의 앞을 가로막아요. 욕충? 유튜브 한다는? 이 아줌마의 정체는 바로 싸가지 건물주 순자였고 거기 월세가 3개월이나 밀렸네. 밀린 사무실 월세를 추궁하러 온 거였죠. 뭐 문제 있어? 왜 월세를 3개월이나 못 낼까? 사실 현석이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들 월급은커녕 사무실 월세도 못 내는 막장 회사였던 겁니다. 이번 달까지 밀린 월세 못 내면 사무실 깨끗하게 비우라고. 알았지? 일단 현석이는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모면해요. 네, 저기 말씀 전할게요. 이어서 현석이는 사무실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무실이 잠겨 있습니다. 민정 씨. 바로 이때 끔찍한 얼굴을 한 좀비가 현석이에게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한방 컷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석이네 회사는 이런 저급한 몰카를 올려 돈을 버는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사장은 감도 없으면서 이상한 콘텐츠만 고집하는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 좀 하지 좀 마요, 대표님. 심지어 이 노답 사장은 틈만 나면 민정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변태남이었습니다. 우린 말이야 이 그림 아주 잘 나온 것 같아. 우리 또 오늘 열심히 편집 한번 해볼까? 그래도 이 답 없는 회사에서 직원들끼리는 사이가 좋았죠. 이어서 민정이는 방금 찍은 따끈따끈한 몰카를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집은 민정이야. 그런데 또다시 변태 대표의 나쁜 손버릇이 발동하고 이렇게 슬로우를 이렇게 걸어. 민정이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나 이 만행을 현석이가 보고 마는데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렇다고 사장에게 바로 달려들 수도 없는 상황. 이어서 현석이는 민정이를 불러내는데요. 잠깐 얘기 좀. 현석이는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긴 건지 민정이 보고 손을 잡아보라 합니다. 잡아봐요. 태권도 국대 출신 현석이가 민정이에게 호신술을 가르쳐주려 한 거예요.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꺾고 그리고 꺾고 호신술을 핑계로 본인의 사심을 채우는 현석이. 그리고 이렇게 좀 하라고요 좀. 이어서 현석이는 민정이를 진심으로 걱정해줍니다. 아니 남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 잘 치면서 왜 대표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나 민정이는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일단 버텨내야만 했어요. 경력이 없는데 누가 프리랜서를 써줘요? 저 편집하는 거 재밌어요. 근데 내가 성희롱으로 신고한 거 알려주면 저 이 바닥에 제일 못 잡아요. 이렇게 민정이에게 딱히 해줄 게 없는 현석이는 마음이 아파오죠. 현석 씨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근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대표님. 네, 내려갈게요. 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호들갑을 떨고 빨리 와서 이거 봐. 막장 회사 사람들도 실시간으로 퍼진 좀도둑 왕이 좀비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석이는 왕이를 알아봐요. 저 아저씨 아침에 핸드폰. 분명 현석이가 아침에 마주친 그 기괴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이 와중에 왕이를 직접 촬영하지 못해 아쉬워해요. 우리가 저런 걸 찍었어야지 딱 떡상하는 건데. 어? 한편 왕이의 상태는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생수 배달원이 도로를 떡하니 막고 있던 왕이에게 역정을 내는데 아이씨! 거기 그렇게 서 있으면 웃잔다요. 그러자 왕이는 갑자기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무언가에 이끌린 듯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차장에서는 생수 배달원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빈 생수통을 나르고 있었어요. 내가 이거 팔아서 이거 얼마나 번다고 참말로 정말. 하지만 미세한 인기척을 감지한 생수 배달원이 두리번거립니다. 배달원은 찝찝한 기분으로 차 안까지 들여다보는데 왕이가 배달원을 덮치고 이제 좀비 바이러스에 완전히 잠식당한 왕이는 결국 완전히 좀비화되죠. 같은 시각 건물 위층에서는 건물주 순자가 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들 자꾸 이런 거 걸려라, 걸려! 이에 선임 경비원은 열심히 변명을 해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 퇴근을 해서. 그러나 결국 순자의 화만 더 키우고 니들이라도 돌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니들 때문에 우리 건물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 어? 야, 넌 죄송하네? 결국 순자는 경비원들을 하인부리듯 모욕하며 굴욕을 줘버립니다. 됐으면 오늘 가야지. 그런데 이 순간 또 뭐야?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더니 미친 듯이 도망쳐요. 그건 바로 광란의 좀비 떼였습니다. 숙주 좀비 왕이를 중심으로 미친 듯이 퍼져가는 바이러스. 선임 경비원은 영문도 모른 채 난장판 속으로 들어가는데 꼼짝없이 왕이에게 당하고 말죠. 예? 아무도 못 나가게 막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문 모두 열어! 이어서 왕이의 표적은 순자로 바뀌고 후임 경비원이 한 몸 바쳐 필사적으로 왕이를 막는 사이 이렇게 순식간에 건물 전체는 좀비 소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좀비들은 소름 끼치는 기괴한 자세를 하고 건물 안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을 덮쳐요. 그리고 순자는 지 혼자만 살겠다고 미친듯이 도망칩니다. 결국 순자는 막장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오는데 다짜고짜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리에 모두가 당황하고 괴물 있어! 괴물 있다고! 순자가 불편했던 사장이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했는지 묻지만 경찰을 부르셔야지. 저희 사무실로 오면 어떡합니까? 이 와중에 건물값이 더 중요한 순자. 우리 건물값 떨어져. 경찰은 절대 안 돼. 이어서 순자는 숙주 좀비 왕이의 모습을 보더니 저 사람이야. 사장이 솔깃할 만한 이야기를 꺼내요. 저 괴물 잡아주면은 그동안 그 밀린 월세 다 받은 셈 칠게요. 어때? 정말입니다. 무슨 일이 터진 줄도 모르면서 신이 난 사장. 일단 나가서 보면 되잖아. 우리 채널 떡상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래. 자신만만하게 직원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렛츠고 가자. 이렇게 막장 회사 일동은 로비로 나가는 문 앞까지 도착해요. 그리고 현석이가 천천히 문을 열어봅니다. 그러나 건물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죠. 이런 충격적인 광경에도 촬영이 우선인 노답 사장. 바로 이때 좀비 하나가 달려들고 인정이가 붙잡히고 마는데 설상가상으로 다른 좀비들도 소리를 듣고 모여듭니다. 결국 현석이가 태권 앞차기로 모두를 구해요. 이렇게 현석이 덕에 구사일생한 막장회사 일동. 이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민정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합니다. 일단 신고 먼저 해. 하지만 경찰 안 된다니까. 이 답없는 인간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죠. 이거 먼저 확인하고 하자. 이거 지금 잘 찍혔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현석이가 끔찍한 존재를 발견하는데 그건 바로 숙주 좀비 왕이었습니다. 곧바로 미친 듯이 달려드는 왕이 좀비. 그러자 현석이가 나서고 국대 출신 특급 돌려차기로 왕이 좀비를 압도해요. 그러나 숙주 좀비답게 힘이 상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후려도 별 타격이 없었죠.
이 와중에 사장 이 개망나니는 대형 선배를 왕이에게 밀어버리고 결국 불쌍한 대형 선배는 왕이의 한 끼 식사가 되고 맙니다. 대형이의 희생으로 간신히 도망친 막장 회사 일동. 이렇게 현석이와 민정이는 엄청난 멘붕이 오지만 막상 대형이를 죽인 사장은 죄책감도 없이 좀비 촬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자 개빡친 현석이가 사장에게 달려듭니다. 당신 살려고 대형 선배 버려! 야, 이거 안 나? 대형이를 못 지킨 건 너야! 왜 내 탓을 해? 하지만 민정이가 둘을 말리고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경찰 신고 먼저 해요.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사무실 안엔 좀비한테 먹이로 줘야 될 인간들이 둘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빨려고 내놨단 말이야. 이 건물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소문나면은 발 수가 없단 말이야.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봐. 경찰은 절대로 안 돼. 정신 차려요, 아줌마. 사람들 어떻게 변하는지 봤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내 건물에서 이러니. 그런데 이때 순자의 뒤에서 숨죽이고 있던 경비원 좀비가 나타나는데 내 전부란 말이야. 아줌마. 결국 순자는 정말로 좀비 먹이가 되어버리고 이어서 현석이는 경비원 좀비와 1대1 맞다이를 뜨게 돼요. 그러나 대학 시절 댄스부 센터 출신 경비원 좀비가 화려한 몸놀림을 보여주는데요. 이 미친 오뚜기 댄스 좀비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만 결국 현석이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때 대형 선배 좀비까지 나타나고 미친 사장놈이 이번엔 민정이를 방패로 쓰는데 끝내 인간 말종 사장은 대형 좀비한테 먹히고 말죠. 이렇게 순식간에 현석이와 민정이 둘만 살아남게 되고 둘은 급한 대로 지하주차장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긴장이 풀린 민정이가 잠에 들어요.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어봤자 좀비 소굴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결국 현석이는 좀비 떼를 뚫고 혼자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려 합니다. 뭐 사무실이나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무모한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실까지 어떻게 가냐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이때 현석이가 우연히 카세트 오디오를 발견하고 현석이는 카세트 오디오를 로비 중앙에서 크게 틀어놓는데 갑자기 건물 내 모든 좀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좀비들은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거였어요. 이 틈을 타 도망치는 현석이와 민정이.
그런데 하필 대형 선배 좀비와 마주칩니다. 대형 선배. 대형 선배. 설상가상으로 사장 좀비까지 나타나는데 이 순간 민정이는 현석이가 가르쳐줬던 호신술이 생각나고 꺾고 사장을 상대로 완벽하게 써먹죠. 이어서 민정이는 만루 홈런급 후리기로 사장을 조져버립니다. 그러나 현석이가 대형 좀비를 참아 죽이지 못해요. 결국 민정이가 대신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대형 선배 아니에요. 가요 빨리. 마침내 사무실로 복귀한 커플. 하지만 핸드폰을 쓸 수 없는 상황. 락 걸려 있어요. 힘들게 사무실에 돌아온 보람이 없었어요. 유선 전화도 먹통이에요. 그런데 이때 민정 씨. 숙주 좀비 왕이가 다시 나타나고 아저씨. 왕이와 현석이의 리매치가 성사되는데 어느새 왕이 좀비의 맷집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석이에겐 초특급 필살기가 있었으니 바로 미친 파괴력의 뒤돌려차기였어요. 죽었어요? 끝내 숙주 좀비 왕이까지 때려눕힌 현석이.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죠. 이어서 둘은 비상계단으로 도망가 보려 하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마저 좀비 소굴이었고 결국 현석이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하는데 민정 씨 여기. 그건
바로 에라 모르겠다 냅다 튀어버리기였습니다. 그러나 출입구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어요. 이렇게 둘은 로비 중앙에 고립되고 맙니다. 그냥 둘 다 타 있으면 될 것을 굳이 멋있는 척하는 현석이. 제가 괴물들 유인할 테니까 민정 씨 잠깐 여기 있어요. 혼자서 어쩌려고요? 걱정 말아요. 저 국가대표 상대군이었잖아요. 그리고 현석이는 빠따한 자루로 무쌍을 찍기 시작해요. 현석이 힘내라고 부금까지 깔아주는 민정이. 하지만 이 많은 좀비 떼를 현석이 혼자 어찌할 수 없었고, 결국 현석이는 민정이를 위해 슈퍼 어그로를 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대로 혼자 도망칠 민정이가 아니었으니 민정이는 좀비들을 향해 소화기를 마구 분사해요. 소화기 분말은 효과가 상당했고, 끝내 민정이는 돼지기 직전이었던 현석이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요. 이럴 거면 그냥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계속 숨어있지 굳이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역시나 현석이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현석씨, 그러나 이때 죽은 줄 알았던 왕이 좀비가 기어코 지하주차장까지 따라옵니다. 감격스러운 재회에 감동한 왕이 좀비. 곧바로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는데, 하지만 왕이 좀비의 괴력은 더 강력해진 상황. 지금 왕이 좀비는 거의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었어요. 그러자 민정이도 열심히 빠따지를 해보지만 각성한 숙주 좀비 왕이는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현석이는 혼신의 힘을 쥐어짜 보는데요. 역시나 역부족이었고 그러나 민정이가 몸을 던져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마침내 이 커플은 숙주 좀비 왕이를 처리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건물주 순자 좀비가 나타나고 결국 현석이는 다리를 물리고 말아요. 그러자 민정이가 순자 좀비의 뚝배기를 깨지만 현석 씨, 괜찮아요? 물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현석이의 몸엔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버린 상황. 민정 씨 먼저 가요. 어떻게 혼자 가요? 아니요. 저 이제 좀비로 변할 거예요. 민정 씨 빨리 가요. 지금 바로 나가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같이 가요.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가요. 민정 씨랑 콘서트 꼭 같이 보러 가고 싶었는데 마지막을 직감한 현석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 민정이와 눈물겨운 마지막 포옹을 하고 좀비로 변하기 전에 민정이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빨리 가요.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가요. 그러나 현석이의 다리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발견되는데 그건 바로 건물주 순자의 틀니였죠. 물린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순자 좀비가 틀니를 낀 덕에 현석이가 감염되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갈까요? 이어서 둘은 지하 주차장에서 밖으로 연결된 출구를 찾고 빨리 와 나오게. 드디어 좀비 월드가 된 건물에서 빠져나갑니다. 영화 강남 좀비 건물주 순자가 건물값 떨어진다고 좀비 사태를 방치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을 부르셔야지. 건물값 떨어져. 경찰은 절대 안 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좀비 사태가 아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쉬쉬하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건물주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장담을 못하겠네요. 경찰 안 된다니까. 내 전부란 말이야. 아줌마. 여튼 구글이 강남 좀비 끝까지 핥아봤으니까요.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린이들 꾹꾹